안녕하십니까. 오늘은 TV 시간과 공간 백제 멸망과 일본 건국의 비밀을 말하다 제10편 일본 건국의 비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백총강 전투에서 백제군이 나당연합군에게 패배를 당하고 일본으로 망명을 하는, 일본으로 퇴각을 하는 9편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일본 건국의 비밀을 이야기를 하려면 바로 그 백촌강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로 그 백촌강 전투를 지휘했던 한 인물, 즉 백제의 마지막 왕 풍왕의 자취를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 서기의 내용을 그대로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삼국사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일본 서기에는 천지천왕조 2년 8월 백촌강의 싸움 기록 말미에 이때 백제왕 풍장은 몇 사람과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로 도망갔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는 바로 이 문구를 그대로 따와 풍왕이 고구려로 망명한 것으로 그렇게 적고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제의 마지막 왕인 풍왕이 고구려로 도망을 갔는데, 또는 망명을 했는데, 고구려나 또는 그 반대측인 당의 기록에는 풍왕의 거취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고구려로 망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반면에 바로 이런 풍왕의 행적이, 풍왕이 일본으로 돌아가서 열도백제로 돌아가서 후에 천무천왕이 된 인물이다라는 기록들은 상대적으로 사료가 존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주장과 기록이 있긴 하지만, 오늘 일본 건국의 비밀은 바로 이 풍왕의 행적이 고구려의 망명이 아니라 일본으로의 퇴각이라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총강에서 멸망을 하고 국내성에서 잠시 머물러 있다가 백제 유민들이 일본 열도백제로 퇴각을 합니다. 바로 이게 663년 9월 달의 일이었죠. 이때 열도백제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그 무엇이 있었을까요?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그 상실감,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패배감. 그러나 저는 이 상실감과 패배감보다도 아마도 공포감이 더 컸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패배감과 상실감도 컸겠죠. 그러나 663년 아마도 열도에 있는 백제인들이나 열도로 가려고 바다를 건너고 있던 백제인들 마음속에서는 그들을 쫓아와 그들을 죽이려 할 나당연합군의 추가적인 공격에 대한 공포심이 아마도 더 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포에 대한 기록들이 663년부터 670년까지 생생하게 일본 서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63년 9월 26일 일본 서기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국내성의 좌평 여자진, 달솔, 목소기자, 공나진수, 억래, 복류 등의 유신들과 그 처자, 그리고 많은 백제 유민들이 배를 타고 열도로 출발을 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664년 대마도 일기도 축자국에 변경 방위병과 봉화대를 설치했다. 또 축자의 방어시설로 큰 백제식 제방을 쌓아
물을 저장했다. 이를 수성이라 불렀다. 라고 또 적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마도 일기도 축자국이라는 것은 오늘날 부산을 출발해서 일본으로 건너가는 가장 짧은 해안로를 의미합니다. 부산을 떠나면 대마도, 대마도를 지나면 바로 일기도, 그 다음에 오늘날의 큐슈의 축자까지 이어지는 선들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선상에 산성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추가적인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대비함과 동시에 밀려드는 백제 유민들에 대해서 생활 대책을 마련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665년 2월 3월에 백제국의 관의 계급을 조사했다. 또 백제 인민 남녀 400여 명을 근강국 신선군에 살게 했다. 3월엔 신선군의 이주 백제인들에게 전답을 주었다. 밀려드는 유민들에게 본국 백제에 있을 때 신분과 역할과 그들의 삶을 다시 조사해서 그에 걸맞게 관직을 주고 땅을 주고 살 곳을 배정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지난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나당연합군의 추가 침공에 대한 두려움은 다시 또 일본 서기에 나옵니다. 665년 8월 달솔 담본 춘초를 파견해 장문국의 성을 쌓고 달솔 엉례복류, 달솔 사비복부를 축자에 파견해 백제식으로 대야성과 연성을 쌓았다. 666년 겨울 백제 남녀 2,000명을 동국에 살게 했다. 백제인들에게 663년부터 3년간 관의 음식을 주었다. 한편으로는 성을 쌓아 적의 추가 침공에 대비를 하며 한편으로는 밀려드는 유민들을 보호하고 살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기록들이 일본 서기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추가적인 나당연합군의 공격에 대한 방어는 대마도를 시작으로 해서 일기도, 축자, 그리고 나라현까지, 교토까지 몇 년에 걸쳐서 산성을 쌓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667년에는 전쟁 시에 수도를 방어하기 위해서 왕도를, 수도를 근강으로 옮겼다. 방어하기 좋은 곳으로 옮겼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또 667년 11월 달에는 외국의 고안성, 찬길국 산전군의 옥도성, 대마도의 금전성을 쌓았다. 쌓고 또 쌓고 수리하고 쌓고 이런 열도 백제인들의 지난한 고단함과 두려움이 보입니다.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이들에게는 또 다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듭니다. 바로 668년 10월 고구려가 당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열도 백제로 간 백제인들에게는 누구도 도와줄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힘에 의해서 그나마 남겨진 열도 백제를 나당연합군으로부터 방어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들의 지난함은, 고단함은 계속됩니다. 670년 2월 고안성을 수리해 곡식과 소금을 비축했다. 또 장문성 하나, 축자성 2개를 구축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천지천왕은 어머님인 조메이 천왕이 죽었지만
백제 구원운동을 위해서 7년 동안 천황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거부했던, 지연시켰던 그런 천황입니다. 그리고 이 천황이 바로 667년에 교토로 천도를 해서 드디어 7년 늦깎이로 천지천왕에 올라섭니다. 역사에 의하면 이 천지천왕은 조메이 천왕의 유언을, 그리고 바로 백제의 구원을 위해서 조메이 천왕의 유언을 굉장히 충실히 잘 따랐던 그런 천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나 이 천지천왕에게도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제 백촌강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 일본으로 돌아와 근신하고 있던 자신의 이복 동생 혹은 이복 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여 풍장이었습니다. 천지천왕은 자신이 병으로 눕자 후에 천무천왕이 되는 대해인 황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대해인 황자를 불러서 은근히 그 속마음을 떠봅니다. 이때 대해인 황자는 이 천지천왕의 속을 간파하고 저는 능력이 없고 자질이 안 되니 불교의 귀의에서 근신을 하겠습니다. 천왕의 자리는 자신의 조카, 그러니까 천지천왕의 아들이죠. 대우황자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불교의 귀에 해버립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천지천왕이 죽고 천지천왕의 아들 대우황자는 불교의 귀에서 근신하고 있는 천무천왕이 두려워서 이 천무천왕을 제거하기 위해 거병을 하지만 막상 궁지에 몰린 것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대우황자가 천무천왕을 제거하려고 군대를 모았다는 소문이 퍼지자 바로 이 천무천왕 곁으로 세력들이 결집을 하고 결국 상황이 반전되어 대우황자는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바로 이 천무천왕이 673년 임신의 난을 수습하고 다시 수도를 교토에서 나라현으로 옮겨서 기묘미하라 궁이라는 궁전을 짓고 천무천왕의 즉위를 합니다. 이때가 바로 673년 백촌강에서 전투가 있은 지 딱 11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뒤 675년 드디어 한반도에서는 신라가 당의 대군을 매초송에서 대팔하고 나당 전쟁을 종결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천무천왕은 비운의 인물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663년 백총강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있을 당시 아마도 이 천무천왕은 자신의 이복형 부여융이 당나라 군선에 올라서 자신을 향해서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똑바로 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그 패전에 책임을 지고 열도백제로 돌아와서는 자신과 다른 이복형인 천지천왕의 눈치를 보며 10년을 근신을 해야 됐는지도 모릅니다. (663년) 백총강 전투 이후 11년째 되는 673년 드디어 천무천왕 부여풍은 일본의 천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천무천왕은 그의 아들인 사인천왕에게 역사서를 편찬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바로 이 역사서는 천무천왕 때 집필이 되기 시작해서 720년에 편찬이 끝난 일본 서기라는
역사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본 사학계에서도 일본 서기에 대한 비판과 경계심은 상당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서기를 완전히 무시를 해서 일본 서기에 대한 연구다운 연구도 없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일본 서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본 서기는 BC 660년 신대, 즉 신의 세상, 신의 시대부터 697년 지통 천황 사망 때까지를 적어놓은 일본의 역사책입니다. 여기서 지통 천황은 바로 천지 천황의 딸이자 천무 천황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이 거의 1300년 동안의 역사를 적어놓은 일본 서기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가공된 신화와 역사적 진실이 서로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공된 신화를 만들었을까요? 왜 역사적 사실은 다 왜곡시킬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 서기는 아주 간단한 한 가지 목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천황에 등극한 천무 천황이 목표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패망의 역사는 지우고 새로 세운 일본의 자부심은 높이고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더군다나 거기에 그 패망의 마지막 책임을 지고 있는 자신의 부끄러운 백촌강 전투, 백제 부흥운동의 일들을 묻을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서기는 일본 황실을 만세 일개의 전통적인 황실의 역사로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을 것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지울 수 없는 멸망한 백제의 역사는 취사 선택을 해서 기록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많은 역사가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일본 서기는 백제 역사서 서기를 본따 백제 역사서 이름인 서기 앞에 일본이란 그 자신들의 국호명을 붙이면서 탄생한 일본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본 서기의 탄생을 즈음해서 일본은 그들의 국서에 공식적으로 일본, 태양이 떠오르는 곳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대왕, 왕, 제후왕 이렇게 부르던 일본의 왕들의 이름도 드디어 천황, 텐노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름으로써 천무천황은 자신의 형이었던 천지천황과는 전혀 다르게 천지천황이 백제 역사에 대해서 전통적인 입장을 유지했던 인물이라면 천무천황은 그와 정반대의 길로 백제의 역사 중에 필요한 것을 택하고 필요 없는 것은 지우고 또 어떤 것은 자신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그런 작업을 했던 인물입니다. 바로 이러한 천무천황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 태양이 떠오르는 곳 일본 건국의 비밀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은 백제의 멸망 이후 어떻게 근대 국가인 일본이라는 이름이 탄생됐는지, 어떻게
일본이 건국이 되었는지 그 비밀에 대해서 파헤쳐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